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1350 워크북의 기준마스터 토깽입니다. 우리 1350 유튜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영상, 손으로 필기하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즐거운 영상, 마지막 요약 정리된 핵심 노트는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링크해둘 예정이니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오늘의 사연자 A씨입니다. 근로자 A씨는 70세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연차를 사용해 간병을 하였습니다. 단 며칠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장기간 어머니를 간병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A씨의 남은 연차는 열흘. 퇴사를 해야 할까요? 현재 A씨의 직장은 가족의 수입원입니다. 퇴사를 하자니 생계가 곤란하고 직장을 병행하면서 어머니를 간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휴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텐데요. 이러한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가족 돌봄 휴직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가족 돌봄 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법 제22조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고평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시행령 제16조 3에 의거해서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 중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가족 돌봄 휴직,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가족 중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노령의 가족을 돌볼 경우인데요. 이 노령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이신 아버지, 54세이신 어머니 같은 경우는 통념상 노인으로 보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노인장기 요양보호법에 기준을 두어서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을 칭할 때는 만 65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A씨로 돌아가서 사업장의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해 볼까요? 자, 일단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시려면 휴직을 시작하시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A씨는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면 돌봄을 하려고 회사에 신청서 양식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다고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를 했지만 여기도 법적 양식이 없다고 해서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필수 내용이 기재가 되면 어떤 양식이든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되시는데요. 필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족 돌봄 휴직 신청서 필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두 번째, 생년월일, 세 번째, 돌봄이 필요한 사유, 네 번째,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다섯 번째, 돌봄휴직 종료 예정일, 여섯 번째, 휴직 신청일, 일곱 번째로 신청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다가 살짝 고민에 빠졌죠. 어머니께서 70세이시니 노령의 이유도 될 것 같고 질병의 사유도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민도 잠시. 어머니는 70세이시지만 입원 전까지는 A씨와 함께 동거하시며 집안일도 혼자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노령을 이유로 신청하기에는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질병을 이유로 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봄 관련 증빙서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 경우는 질병을 예시로 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이 되는 어머니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휴직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한 본인 이외에는 돌볼 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A씨는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청한다면 제출을 해야겠죠? A씨는 가족돌봄 휴직을 30일만 신청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추가로 더 신청할 생각이었죠. 가족돌봄 휴직은 1년 중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즉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무급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법으로 보장하는 휴가, 휴직의 경우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앞서서 사업주가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3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총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그런데 30일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던 A씨의 휴직 기간이 90일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업주와 당사자 간, 즉 서로 간에 합의가 있다면 90일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거나 호전되어 혼자 움직일 수 있어서 복직을 하려고 한다면 굳이 30일까지 휴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짧게 쓰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 돌봄 휴직과 사유가 동일한데 자녀 양육이 포함이 됩니다. 연간 최대 1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지요. 추후에 가족 돌봄 휴직을 쓰신다면 먼저 쓴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앞서서 10일을 쓰셨다고 한다면 이 경우 남은 80일을 가족 돌봄 휴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만 모두 짚어볼게요. 자녀 양육은 학교 행사, 병원 동행을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봉사, 체험, 탐방은 가족 돌봄 휴가 사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학교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상담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도 무급이 원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 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5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직 코로나로 휴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는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 가족 돌봄 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